안세영 파동의 체육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진상조사 등에 나설 기미를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의 입에서 나온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이 체육협회들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대한배드민턴협회만의 문제인지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까지 국회 청원에 올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 모 의원은 안세영 선수 발언이 일단 나온 상황이고 현재는 올림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봐야 할 것이라며 국감이 있으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는 핸드볼의 우생순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포진해 있습니다. 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 절대 유야무야 되지 않게 하겠다며 체육계를 관할하는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이번 일을 간단히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협회의 존재 이유는 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되는 데 힘쏟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문제는 대한체육회라며 22살 앳된 소녀 선수가 SNS에 파장을 예상하고도 작심 발언을 한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대한체육회가 섞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체부는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른 종목 역시 선수 관리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축구협회 감독 선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회 국민동 2청원에는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달 17일에 올라왔고 13일 만인 29일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문체위에 부의됐습니다. 청원자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생각하여 협회를 완전히 사유화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과 이하 임원 및 임직원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에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지난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하며 충격에 빠지고 있는 축구계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26일 발간된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에서 12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잘못된 판단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공격도 있었다며 때로는 아프게 반성한 적도 있었고 간혹은 악의에 찬 왜곡에 서운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높은 수준의 역량과 도덕성 외 인내심과 참을성이라며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욕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축협이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한 사면 파동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과거의 잘못으로 징계받았던 축구인들 가운데 충분히 벌을 받은 이들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동참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 팬들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돌도 학창시절의 학원폭력 논란으로 퇴출되는 세상이다며 나는 승부조작 사태를 직접 겪었기에 이때의 구체적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막도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의 성격상 완전한 적발과 척결은 있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승부조작을 한 선수들을 축구계에서 단절시키는 것만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판단과 일반 팬들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사면을 고민했던 진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이뤄냈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고 대답하고 싶다며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축구팬들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클린스만도 혼자 딴 세상에서 저도 웃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역시 클린스만을 낙하산으로 뽑은 정몽규 아니랄까봐 혼자만의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적절히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어 더욱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와 국민청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는 사퇴입니다.